네,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잠시 전에 대박천국 1부 특집으로 진행을 했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부 특집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넷의 명성욱, 신학수,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사실 저희가 앞서 1부에서 시장 얘기 전반적으로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바로 2부에서 조금 더 큰 그림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뭐 사실 시장에 대해서 정말 뭐 진짜 정 떨어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는 어떤 향후에 어떤 불씨가 어디서 만들어질지 이런 기대감을 또 갖고 또 뭔가 좀 찾아보려는 분들도 있고 또 나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데 해답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지 또 잡아야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오늘 ECB도 1132조의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의 약발이 좀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이 이유 좀 한번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대표님께 여쭤보죠. 네. 백약이 무효다. 네네. 지금 뭐 사실은 연초부터 이제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그 부분이 이제 초기에는 물론 이제 중국과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심화된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제 미국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네. 이제 이 코로나19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아주 팽배돼 있으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경기를 부양한다고 부양책을 쓰지만 지금 이동의 제한이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전 국민 이동 제한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유럽의 각국이 이제 그 국경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차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미 심리적으로 좀 패닉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하루하루가 지금 사실은 공포스러운 거죠. 오늘 밤에는 또 몇 퍼센트 빠질까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부양책 쓴 거는 천문학적인 부분으로 다 지금 쓰는 상태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반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이제 강력한 부양책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이제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행정부에서 지금 재정정책과 그 금융정책을 갖다가 아주 강도 높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각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작년에 어려운 장이 사실은 무역 전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약간 좀 휴전 기간이지만 트럼프의 결단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철폐, 그러니까 네. 관세 철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어떤 물꼬를 트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미국도 코로나로 인한 전쟁이 지금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카드가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만약 그 카드가 나온다라면 중국은 사실은 지금 글로벌 소비 대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조금 시장의 반전의 계기가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은 이제 단기 낙폭 심화에 따른 바닥이라는 인식은 하는데 단기 낙폭 심화에 따른 반등은 간간히 나오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이어서 어떤 특이하게 뭐같이 아까 말씀드린 각국의 부양책보다는 지원 지투의 그런 네.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저도 한번 좀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소비, 뭐 고용, 생산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실물 경기 침체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서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에 대한 거.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뭐 사실 정책 공조가 뭐 그렇게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 회사채 시장 문제가 됐던 거 물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여기에 이제 적세적소의 어떤
카드들을 제대로 썼는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먹히는 시점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 저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기대하고 있는 게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 이것이 의회 승인이 얻을 것이냐 지금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들리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안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이 그 리스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예산을 더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장을 살려야 되는 거고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그 여건에서 뭐 정보보다는 개인, 즉 개인 관련돼 있는 뭐 시장 여건들 그리고 뭐 사업적인 부분도 이쪽으로 좀 더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원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네. 사실 돈이 있어도 쓸어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밖으로 분명히 못 있지만, 나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분명히 못 나가는 부분에 의해서 나머지 소상공인들이나 뭐 여러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리스크를 더 많이 앓고 진짜 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막혀 있는 상황이면 이걸 뭔가 이게 뚫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자금 즉 현금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예전에는 뭐 공급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급이 있어도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또 쓸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네.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이 바로 그 수요 증시,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경제를 돌리겠다라는 그런 네.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부분을 똑같이 답습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이제 경제공황이었을 네. 때 미국 경제공황이었을 때 케인지언이 탁 나타나가지고 돈을 풀자 이렇게 네. 해서 수요 중시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쓸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진짜 이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서 내보내기 위한 방편이라도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슈퍼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승인이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얼마만큼 빨리 집행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빨리 집행을 하자. 이게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집행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에 공조적인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뭐 1.3조 원 네, 맞습니다. 곧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은 트럼프의 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뭐 아마 당리당략을 떠나서 뭐 초당적으로 뭐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환율 얘기하면서 정부 당국이 빨리 미국하고 이 통화 수합 체결 소식이 좀 들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근데 속보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통화 수업은요. 네네. 이거 제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근데 그 통화 수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통화 수합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화 수합 자체를 미국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 하는 부분이 리스크로 다가오면은 안 하면 못하는 그런 상황도 네네.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진짜 나빠서 통화 수합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네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잠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진정 효과는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증시 낙폭이 조금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느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이거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당연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분들 마찬가지고. 이상료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과도한 겁니까 지금? 네, 뭐 과하죠. 사실 너무 뭐 과하죠. 과하고요. 네. 사실 뭐 지금 뭐 통화 수업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뭐 일단은 무조건 뭔가는 다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뭔가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뭔가를 계속적으로 써가면서 진행을 해줘야지만 증시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쓰지만 아직까지 뭐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돌아서 나중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경기 부양책을 지금 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과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사실 저희가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 1600포인트, 1610포인트 정도는 보일 수 있는 자리지만 그 이하로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고요. 대신 오늘에 대한 이런 하락 자체가 나타나면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던 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주가에 대한 하락 자체는 과하게 느껴지는데 왜 이런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 부분을 조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소비를 어느 정도 타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것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 그대로 중국을 하나의 컨슈머로 보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고 대신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2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경기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이런 진정세 자체가 중국이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발돋움해 주는 것을 봐야지만 시장은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자리 자체는 사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복구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거든요. 다만 지금 이 진정, 바로 이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소비로 판단하고 가장 큰 수출을 받아주고 있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다음 달 또는 3월 달에 대한 경제 지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발표될지 여부가 저는 상당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결국 중국이 잡혀야지만 미국에 대한 급락 자체가 잡힐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한 급락이 잡힐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뭐 변수 자체가 이제 코로나가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미국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만을 따졌을 때는 중국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락 자체가 일단은 경제 지표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거기서부터 자리를 좀 더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나. 지금은 과하게 빠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 증시나 네. 낙폭이 좀 있더라도 뭐 사실 요즘에는 뭐 1, 2% 떨어지는 게 뭐 떨어진다라고 2, 3%도 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낙폭이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내일 우리는 또 반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상황 가지고 다르긴 하나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걸로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저희가 접근해 볼 수 있고 또 비교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리만 사태 때,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뭐 다른 점 또는 거기서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뭐 우리가 그 미국의 금융위기 네네. 사실 이거 뭐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잖아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의 이제 파산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주 뭐 전 세계를 갖다 휘몰아쳤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부터 이렇게 출발한 건데 당시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 다우지수라든지 미국의 3대 지수가 대략 한 50% 수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역시 한 35에서 이제 40 정도 수준. 네, 맞아요. 38% 예,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하락해서 지금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금융권들의 부실이고 지금은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금융권들의 부실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틀린 부분이죠. 물론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하강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중간에 7월에 또 일본이 또 소재 수출을 이렇게 금지하면서 8월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 상황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금융위기 때보다는 지금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 사실 이게 착각이 뭐냐면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런 급락의 모습에서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느낄 뿐 사실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권들의 부실이
극대화되면서 이건 굉장히 도미노급으로 네, 금융권이 네. 부실하면 뭐 기업들 뭐 말할 필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이고 앞으로 이동 제한을 하니까 이게 모든 게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금융권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튼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완화된 모습만 나온다라면 네. 그 리만 때 하락폭, 지금의 하락폭을 고려했을 때 심적 부분만 좀 완화되면 빠르게 반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붕괴.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어떤 보호막들을 이제 그동안의 안전장치를 좀 많이 해두기는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조금 비교하면 분명히 이제 확연하게 좀 다르죠. 그때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모기지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실물 경기 침체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거였고요. 뭐 지금은 사실 실물이 침체되는 이런에서 금융 쪽으로 기업 도산이나 이제 금융 시장 붕괴로 이렇게 넘어갈 위험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금융 쪽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보니까 QE를 먼저 했어요. 2008년도 QE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제로금리를 내렸고 그런데도 하락이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 도저히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어떤 그 화제의 진앙지 가장 핵심 코어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은 거죠. 그게 뭐냐면 모기지 증권을 매입하는 직접 매입하는.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이제 QE가 맨 나중이네요. 긴급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모기지 증권 매입하는 거 시작을 했더니 2009년 3월부터인가 시장이 이제 급반전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이번에 QE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로금리 만들었는데 사실 문제의 진앙지는 지금 회사채 시장이 가장 또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거기다가 지금 CP 매입도 시작을 했는데 뭐 뭔가 좀 아주 강한 뭔가 조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니까요. 거기에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물론 과거와 좀 다르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네. 이전보다는 세게 나온다라고 네네. 평가를 하거든요. 뭐 사실 뭐 제가 평가한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겠지만 미국의 금융위기나 아니면 다른 쪽 그러니까 뭐 유럽의 재정위기 이런 것들은 네네. 한 부분에 국한돼 있었던 건 맞아요. 전 세계가 공조를 해서 미국을 도와준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핵심 코어에 뭔가를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돈을 먼저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 전체적인 부분의 시스템을 돌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더 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싹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밖으로 나오고 그렇죠. 이제 네. 뭐 자금에 네. 대한 부분을 풀어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이 유동성으로 작용을 해서 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 만들어지는데 이놈의 코로나19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물론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게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 공포심이나 그 리스크적인 부분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현재 상황과 2008년도 아니면 2011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 리스크하고 비교를 하는데 요거는 그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탁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일 강력하게 들어온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9.11 테러 있죠. 네네. 탁하고 굉장히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이 붕괴돼 있어가지고 네.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에 그 올라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긴 이후에 올라오는 부분이 급발랐어요.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도 이 공포적인 부분과 만약에 뭐 백신 개발이나 아니면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개발보다는 이전에 있는 항생제를 접목시켜서 그 항생제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19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발견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건이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치료에 대한 부분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만 된다면 경제 구조에 대한 부분은 자금에 의해서 전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전 세계의 공조 이 부분이 일어나면서 자금에 대한 여건, 즉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빠르게 진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 상황 같은 네. 경우에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측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팩트만 보면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올스톱이죠. 그쵸. 지금 말씀은 다 올스톱입니다. 이제 과거 금융위기랑 저희가 좀 다르게 보는 거는 그 당시에는 밖에 못 나오는 건 아니었잖아요. 다만 이제 응축되어 있던 다 이렇게 숨겨져 있고 또 이렇게 응축되어 있고 뭔가 뭐 해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해소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지 못했던 것들, 뭐 나중에는 정말 어떤 폭발적인 수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미래 어딘가에서는 만들어질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이 너무 초고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조금 이거 뭐 사실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아마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이상로 대표님도 경험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우리 과거에 어려운 시기 딱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지금 왔다 이런 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사실 우리가 그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돈이 없던 시대였고요. 근데 지금은 돈은 있는데 이제 쓸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돈이 없으면 본인이 돈이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조금씩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인식을 하면서 급하게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2008년도 빠지는 형태라고 보면 지금은 못 나가잖아요. 그럼 이 돈 자체가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급하게 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하락 자체는 2008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당한 역대급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포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20에서 돈을 다시 한번 찍어낸다고 하고 지금 달러도 계속적으로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축통화, 바로 달러에 대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돈을 찍어내지만 유동성을 상당히 공급을 해주지만 이 돈이 쓸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못 나가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제 고여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고여있는 부분 자체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백신 개발이라는 부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전반기에 최대한 뭔가에 대한 좀 신속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전반기 내에는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시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을 상당 부분 가져야 될 거고요. 대신에 그 전까지는 이런 하락세가 쉽게 뭔가에 대한 반등 탄력을 강하게 붙이는 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수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상의 화면이고요. 그럼 앞서서 우리가 2003년도부터 시작됐던 파동 자체가 이어지면서 지금 2008년도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상승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등 포인트, 그래 주가 반등이죠. 그 포인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 11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100포인트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변동폭 자체로 200포인트가 좀 더 빠지면서 890포인트까지 저가를 찍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밑에서 나오는 요 정도에 대한 뭐랄까 이제 폭 자체는 일봉상에서 또는 주봉상에서의 단기적인 변화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 하단 포인트부터 여기에 대한 조정은 여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리부터 나오는 것이 이 900포인트 자리에서 2600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 포인트가 1600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600포인트가 이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1600포인트에 비해서 밑으로 하락을 했던 것이 또 한 15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냥 장대 음봉으로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 자체에서 밑에 나오는 이런 이탈됐던 이런 물량들 자체는 저는 밑꼬리로 가능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비록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지금 자체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타나겠지만 결국에는 기준선 160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분명히 지금 누군가는
위기라고 느끼고 있고 팔고 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는 물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서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이 1500선 위로 밑으로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공포 국면의 어떤 절정, 이 절정이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는 사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절정 구간에서는 항상 변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오르다가 급락하고 급락하다 오르고 또 오늘 장대 음봉 진짜 무지막지하게 맞았는데 내일 갭상승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양봉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바닥에서의 어떤 투자 심리나 변동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 잠깐 좀 언급을 좀 했었는데 요거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좀 전에 제 친구도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내왔는데 뭐 아마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즘에 주식 안 하신 분들이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산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식 지금 매수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들릴 수 있겠고요. 그 대표 주식 사는 거죠.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저희가 믿을 구석으로 좀 비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네네. 물론 이제 산업의 동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한민국 업종 대표죠. 특히 이제 IT의 대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아니 뭐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증권사에서 권유하는 상품들을 보면은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굉장히 많이 권유했어요. 네네. 그게 거의 대부분 팡 주식을 샀거든요. 예. 애플도 많이 샀습니다. 애플도 지금 뭐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나 2개월, 3개월 전에는 최고의 주식들이잖아요. 뭐 네. 아마존이나 이런 부분. 그게 뭐냐면 애플을 샀던 이유는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그 회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믿음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잘못된 투자였죠. 결국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투자가 무엇이냐 투기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으면은요 1년에 8만 원밖에 안 붙어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사실은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이자 소득 고려하면은 마이너스 금리란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은행에 놓는 건 뭐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대표 기업인 하이닉스 같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큰 아들이 5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 네. 애가 일도 바쁘고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네. 이거 뭐 굴리지를 못해. 굴릴 네. 데도 없고 요즘. 네. 그런 돈들 은행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돈을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6개월만 저축해 봐라. 6개월이면 은행 이자가 10년 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저는 충분히 그렇다. 이게 이제 투자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뭉칫돈을 들고 지금 많이 지금 증권사로 오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5G의 성장은 당연하잖아요. 네. 4차 산업의 성장은 당연하잖아요. 좀 전에 예. 중국에서 자기 이제 부양 체계 예. 일환으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5G에다가 18조를 투자하겠다. 뭐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죠. 뭔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뭔가를 좀 꺼내는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사실은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5G는 이제 성장하는데 사실 5G 얘기하려면 말을 좀 길게 해야 돼요. 네. 너무 이게 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미국하고 아니 그러니까 네네. 뭐 그게 뭐냐면 그 이제 헤게모니 싸움 미국하고 네네. 중국하고 이제 결국은 패권 싸움을 한다. 이게 이제 네. 말이 길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네네. 중국이 5G에 그런 막대한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그런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5G가 성장한다라는 건 곧 반도체의 성장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많이 빠져서 산다는 개념도 되지만 네네. 앞으로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고 4차 산업 뭐 성장하는 거 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4차 산업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의 성장도 이 반도체가 네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대표 기업이고 또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런 낙폭 심화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사실 반전 안 나오고 또 시장 반전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결국 시장 반전 나올 때 뭐 삼성전자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게 되는 시점도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삼성전자 주가 흐름 좀 궁금하신 분들인데 혹시 차트 열려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신학수 대표께서 네. 삼성전자 최근 주가 동향하고 요거 어느 정도면 대략 한 저점 정도, 뭐 지금일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은지 또 네, 일단-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가 맞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주시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를 통해서 단기로 매매한다라는 것은 약간 좀 그 거리감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단기로 단기의 할수 있을 것 반등은 같아요. 있어요. 뭐 그렇죠? 10% 목표로도 할 그죠. 수도 있을 것 이게 같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방 투자하려면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급한 자금들은 먼저 들어왔거든요. 1월 달에. 사실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신용까지 쓴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신용은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깨져나가는 부분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는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자금은 당장에 뭐 5% 10% 올라온다. 그리고 5% 10% 빠졌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자금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가격 대역에서 단기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42,950원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올라오면 V자 반등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요거를 그 상승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빠진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하니까 여기에 가격적인 부분이 재차 올라올 수 있는 여건과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삼성전자의 투자는요. 네. 배당 관련돼 있는 투자도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금리가 제로금리 0.75%잖아요. 네네. 뭐 결국은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안다면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배당하고 금리하고 1년 비교를 해봐라. 이만큼 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전에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해주신 명성국 파트너가 얘기한 거랑 딱 똑같아요. 그러면 네. 결국은 삼성전자는 현재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네.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부분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등하는 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익 그리고 네. 두 번째 좀 장기 투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배당 수익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짧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길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의 시점에서는 부담스럽지만은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매수하실 거면 좀 나눠서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1분기 전반적으로 실적이 조금 빠질 거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망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코로나 악재가 아니면 사실 1분기 실적 빠지는 종목군들 주가 하락이 조금 예상이 되었던 건데 이번에 코로나 악재로 해서 이제 뭐 증시가 떨어지면서 뭐 주가도 대부분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실적 안 좋은 건 이제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지금 녹아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실적에 대한 악재가 같이 터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진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앞에서 계속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를 보면서 일적인 예로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면 2월 2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월 24일 이후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늘어났고 여기서도 주가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2월 21일 날 이제 금요일 날 4시 46분자로 로이터 통신발 보도가 바로 베트남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신규 스마트폰 또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품 공급을 하기 어렵다라는 뉴스가 로이터 통신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냥 지금 이 하단에 있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악재를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을 일부 선반영한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또는 IT 관련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장비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중국발에 대한 발주가 상당 부분 그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 발주가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IT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조금 더 지금 주가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가에 대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 보고요. 1분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에 대한 영향을 상당 부분 받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좀 더 반등 추이를 높일 수 있는 업종군을 좀 더 본다면 이제 실적과 관련 없는 뭐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이죠. 그러면 뭐 바이오라든지 또는 개별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적에 대한 개선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오프라인 결제보다 현재는 온라인 결제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빠지더라도 결국 실적에 대한 1분기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반영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일컫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중국과 상당 부분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악재가 좀 더 시장에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1분기 실적 부진, 뭐 사실 이거는 뭐 최근에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서 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1,457포인트입니다. 올해 상장기업 순이익 전망치가 한 100조 정도대 됐는데 지금 뭐 60조 아래 정도 보는 수준이면은 뭐 한 1,500대. 근데 지금 이미 1,500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거는 맞다. 뭐 사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도 중요하지만 미국 증시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과거와는 다른 정치인이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랠리가 종료가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미국 시장 랠리를 보였던 그 시작점부터 지금은 그 시작점에 다시 도로 원점으로 내려가겠거든요. 그래서 남은 어떤 선거, 대선을 앞두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반절의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랠리를 또 미증시가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그렇게 되기를 마음으로 좀 바랍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증시가 안정을 찾으면 뭐 네.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장의 폭락의 원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다 이렇게 네네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주가에 또 굉장히 또 관심이 많고 그렇죠. 민감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패드에 지금 그 의장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좀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지금 카드는 다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앙은행에서 패드에서 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의 제로 금리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이 부양책. 근데 이제 정부 차원의 부양책이 과거에 이제 리만 사태 때는 미국의 연방 정부의 부채 부분이 GDP 대비 부채 부분이 60%였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105%. 그래도 뭐 미국은 기축통화의 중심이니까 뭐 그거 약간 영향을 덜 미치지만 아무튼 행정부와 이쪽은 다 쓴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승적인 결단에서 중국하고의 이런 관세부가 철폐라든지 그리고 패드가 남은 마지막 카드 지금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개된다라면 그 미국 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고 대외적인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전이 좀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코로나19가 지금 확장되지만 완화됩니다. 완화되는 조짐이 여기저기 보이기만 시작한다면 그러면 시장은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탈피하면서 분위기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학수 대표께 요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지금 1조 3천억 규모의 이제 긴급 예산안 이거 의회 승인 이거 아까 우리가 좀 다뤄봤는데 네.
요즘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타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자산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것이 2009년도군요. 2009년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돌아갔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이 지금 회사채 시장이 이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동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모레도 써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그 가릴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어떻게 지원될 것이다라는 것을 뭐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장이 맡겨놓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 이 미국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친기업 성향에 관련돼 있는 여건으로 간다면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지수 자체적인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에는 좀 더 강한 부분이 그 피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속속 그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떤 절정을 좀 지나서 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이 시점이 되면 뭐 사실 저는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상로 대표께는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네. 좀 힘들어하는 분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네.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주식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마음 고민도 정말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도 좀 뭔가 좀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유 뭐 제가 조언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잘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믿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다만 저희도 뭐 이렇게 또 특집 방송으로 또 진행하고 여기에 네 분 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보탬이 되고자 하는 행동들이고 진심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뭐 앞서서 보니까 삼성전자 2만 원 설이라든지 또는 코스피 500설 이런 얘기들도 많던데요. 그런 분들은 그 정도까지 빠져도 절대 안 삽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실 뿐인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빠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시는 거죠. 돈을 벌지도 않고. 저는 그런 분들까지 다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냉정하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시장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구를 좀 더 맞춰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절실하신 분들만 모여있다고 보거든요. 그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시장을 좀 더 긍정적인 눈빛을 좀 바라봐야 된다. 결국 지금 시장 자체를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장은 지금 3주 만에 지금 보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3주 만에 5만 7천 원짜리 주가가 지금 현재 4만 2천 원까지 오늘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정상적인 하락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사람들도 좀 더 이런 비이성적인 구간에서 이성적인 구간으로 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시장은 여러 번의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결국 오늘 이런 저가 권역 저는 안 깰 거라 봅니다. 분명히 이자는 자리에서 옆으로 횡보 또는 단기적인 반등을 좀 더 붙이면서 진행이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